안녕하세요. 돈 버는 브랜드 돈부입니다. 뭔가를 더 소싱해서 넣고 싶다라고 하면 항상 이 쇼핑 인사이트를 활용을 해요. 해당 그 카테고리를 보는데, 예를 들면 반려견 용품까지, 반려동물 관련해서 내가 뭔가를 해봐야겠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뭐 여기까지, 예를 들면 뭐 강아지 간식을 하겠다. 근데 아직 정확하게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럴 땐 요 정도까지만 해서 전체 시장 상황을 볼 때는 항상 1년 단위로 해서 보고, 보면은 강아지 간식이 지금 보면은 1년 전 시장보다 지금 현재 시장이 더 크죠. 그러니까 100%를 기준으로 했을 때 지금 굉장히 많이 올라가는 시장을 볼 수 있고, 너무나 좋은 게 시즌적 영향이 없이 계속 꾸준히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강아지 간식 시장이 되게 괜찮네요. 그러면 좋아. 내가 강아지 간식 시장으로 한번 볼게요. 강아지 간식 시장에서 어떤 거를 그럼 판매해야 될까? 지금 네 번째 분류 보니까 뭐 개껌, 사사미, 수제 간식, 비스킷 뭐 여러 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아직 잘 모르겠을 때 일단 저는 최근 1개월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요. 최근 1개월 역시 시장이 더 컸죠. 시장을 보면 역시 모바일 82%, 여성분들이 이 네이버에서 반려견 간식을 사시네요. 3, 40대 여성분들이 많이 사시네요. 그런데 강아지 간식을 보니까 강아지 간식, 강아지 수제 간식도 많이, 마도르 스페 이런 거는 아마 브랜드일 가능성이 높아요. 강아지 케이크 뭐 이런 것도 아마 브랜드일 것 같고, 개껌, 애견 간식, 수제 간식 이런 식이잖아요. 이제 아시겠지만 첫 번째 탑 500 중에서 첫 번째 페이지에 들어가는 애들은 분류 자체가 되게 큰 키워드여서, 이런 것만 보고 내가 강아지 간식을 아무거나 가져온다거나 강아지 수제 간식 한다거나 그냥 이렇게 생각하면, 저는 이 키워드 말고는 쓸 키워드가 없기 때문에 광고비가 상대적으로 굉장히 높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제가 또 하위에 좀 더 잡을 수 있는 키워드가 있는지를 좀 더 판단을 해봐야 되겠죠. 강아지 수제 간식 중에 강아지 껌, 개껌일 수도 있고, 그쵸? 강아지 개껌, 이츄, 뭐, 그리고 뭐, 수제 간식 중에서 뭐, 자동결 건조 간식? 뭐 이런 걸 수제로 할 수도 있고, 애견 수제 간식. 그러니까 수제가 또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껌 종류도 많고, 이런 거 말고 강아지 덴탈껌도 있고, 강아지 우유. 그러면 강아지 수제 간식을 한번, 수제 간식은 약간 수제로 하실 수 있는 역량이 있어야 되고, 내가 대체로 뭐 위탁을 한다 그러면 수제가 힘들 가능성이 있으니까 개껌을 한번 해볼까요? 그럼 개껌을 보세요. 개껌으로 해가지고 모바일 검색이 지금 한 10,000건 정도가 나오는데 상품이 100만 건이에요. 경쟁이 800%가 넘잖아요. 이런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는 거죠. 이런 상태가 왜 안 좋냐면, 내가 사람들은 10,000건밖에 안 치는데 상품이 너무 많아서, 이럴 때는 경쟁만 심한 게 경쟁이 심하다는 건 어떤 걸 의미하냐면, 솔직히 이 100만 건이 다 내 경쟁 상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경쟁이 많다는 건 광고비가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키워드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뭐 개껌 관련해서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강아지 덴탈껌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나한테 맞는 키워드들 중에서 너무 큰 키워드나 너무 경쟁이 세지 않은 키워드를 핵심으로 먼저 뽑아내는 작업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강아지 덴탈건 같은 경우는 4,200건 정도밖에 치지는 않아요. 사람들이 칠 때. 그렇지만 상품 수는 122건으로 경쟁 강도 28이면 이 개건보다는 훨씬 낫죠. 네. 그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게 요걸로 해야 될지 조금 더 봐야 할 것 같아요. 솔직히 죄송한데 강아지를 잘 몰라요. 그래서 이 키워드를 봐도 제가 이 키워드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지금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만약에 저 같은 사람이 강아지 재료를 뭔가 판다 그러면 공부 좀 많이 해야 되겠죠? 대형견 개껌. 자, 이거는 좀 더 세부로 들어갔죠. 자, 이런 거는 검색이 1,300밖에 안 하는데 지금 46,000건, 경쟁 강도 35점, 더 안 좋은 상태인데요. 제가 대형견을 염두에 둔 애견
판의 그런 껌을 판다. 그러면 저 같은 경우는 핵심 키워드 같은 경우는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얘를 잡을 것 같아요. 강아지 덴탈 껌. 왜냐면 일단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일단은 검색이, 그러니까 제가 경쟁 강도를 이렇게 0.7이 이렇게 경쟁이 많이 적은 상태로 하면 좋다라고 생각을 해서 너무 작은 키워드를 쓰면 진짜 뭐랄까 내 사이트에 유입하는 유입수 자체가 적기 때문에, 그러니까 유입 중에 결국에는 우리가 그 중에 2%나 3% 정도 안에서 사실 구매가 일어나는 거기 때문에 유입이 너무 작은 키워드를 핵심 키워드로 잡으면 결과적으로는 매출이 일어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오래 걸리겠죠. 그래서 대체로 한 2,000에서 5,000 정도 검색수가 나오는 정도에서 경쟁 강도가 요 정도면 사실 좋다는 건 아니에요. 좀 더 제가 더 많이 보면 더 찾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시간이 없어서 일단은 총 검색 수가 요 정도 해서 이 상품 수가 이분보다는 조금 덜한 상태, 그 상태의 키워드들을, 이런 애들을 더 많이 찾아내야 되겠죠. 근데 일단 제가 여기 카테고리를 잘 모르는 관계로 일단 요 정도 선에서 시장 조사를 한다 치고, 제가 그러면 이거를 가격이나 이런 거를 어느 정도 선에서 해야 될지에 대해서 다시 고민을 해볼게요. 그러면 제가 개껌이 아니라 강아지 덴탈껌으로 하겠다는 거예요. 네이버 쇼핑에 오셔서 강아지 덴탈껌이라고 검색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에서 지금 이게 보기 힘드니까 이렇게 보시면 요 상위, 요거는 다 광고 뺀 나머지 상품이 상위를 잡은 거고, 지금 우리가 강아지 덴탈껌은 모바일 화면에서도 쳐볼게요. 이거는 그 네이버 웨일이라는 검색 그 창이에요. 다운받으셔서 쓰시면 이 컴퓨터에서도 모바일 화면 보실 수 있어요. 지금 보시면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 강아지 간식을 3, 40대 여성분들이 모바일에서 82%가 검색해서 구매한다고. 그러면 저는 사실은 강아지 덴탈껌 키워드가 어떤 형태로 보여지고 있는지를 모바일에서 검색해서 봐야 돼요. 그래서 강아지 덴탈껌을 와서 봤더니 여기도 역시 광고가 위에 2개가 있고 밑으로 3개 정도 지금, 그리고 요게 키워드마다 다 틀린데 지금 브랜드 검색이 지금 키워드별로 잡혀 있고 기능별로도 치석 제거, 냄새 제거 이런 식이 있죠.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강아지 껌을 하면서 치석 제거가 된다거나 냄새 제거가 된다. 그러면 이런 키워드를 써야 되겠죠? 그럼 제가 예를 들면 사실 제일 하고 싶은 건 이 전체 시장에서 그쵸? 전체에서 2번째, 그쵸? 3번째까지 전체죠. 3번째까지 전체고 나머지는 이제 브랜드사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3번째까지 전체라는 건 3개씩 9개. 9개 상품 안에 들어갔을 때 상위 노출, 1페이지 상위 노출을 했다라고 생각할 수 있고, 이 정도가 되면 사실 매출이 꾸준하게 나오는 상태가 돼요. 그러면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처음부터 이 상태를 잡기 위해서 광고를 너무너무 크게 때려 부으면 안 되고, 이 기능적인 거에서 예를 들면 이렇게 상위를 잡는다거나, 그쵸? 이렇게 상위를 잡는다거나, 뭐 급여 대상은 뭘까요? 대형견 쪽에서 예를 들면 내가 이거를 좀 잡는다거나, 임신 수유견일 경우에 덴탈껌을 잡는다거나, 이런 식의 어떤 좀 더 세분화된 시장에서 내가 구매를 더 일으킨 다음에 그게 점점 더 개껌까지 더 키워드를 상위를 잡는 형태. 이게 사실은 제가 강의를 해보니까 느끼는 건데, 이게 지금 남의 카테고리를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게 되게 막연하게 느껴지긴 해요. 그래서 사실 도움이 되실지는 모르겠으나 그냥 제가 아무튼 들리시는 분은 들으시고 안 들리시는 분은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어쨌든 세부 키워드에서, 그러니까 내가 강아지 덴탈껌이라고 하는 좀 더 작은 세부 키워드에서 그런 시작해서 1위를 이렇게 잡는다고 해도 이게 한 번에 1위를 잡을 수는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도 전략은 역시
지금 모바일에서 이런 키워드들, 내가 브랜드는 지금 할 수 없다고 할 수 있으면 여기 들어가면 되고, 할 수 없다고 한다면 강아지 덴탈검 안에서 치석 제거라든지 구강 관리라든지 이런 거를 상품 등록할 때 내가 키워드를 넣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쳐보지 않으면 절대로 상품 등록을 할 때 이런 게 들어가질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염두에 두시고, 그리고 내가 대형견 위주로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시고. 그럼 이 강아지 덴탈검에 대해서 내가 보셨죠? 내가 강아지 덴탈검에 대해서 결국에는 1페이지에 노출돼서 매출이 나오게 하려면 나는 9위 안에는 들어가야 돼요. 그게 내 목표예요. 그럼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하느냐?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게 저가 실제로 쓰는 방법이에요. 뭐 다 여러 방법들이 있겠지만 지금 우리가 모두 다 온라인 시장이라고 하면 네이버를 빼놓고 얘기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게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해당되는 이야기라고만 생각하지 마시고 전체적인 온라인 가격을 결정할 때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같이 이제 고민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네이버를 위주로 해서 먼저 결정을 하시면 돼요. 왜냐면 내가 11번가 옥션 지마켓 하셔도 네이버에 되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을 하시고, 지금 어쨌든 강아지 덴탈검에서 상위 9위 안에 들어가 있는 애들은 요 정도 선이고, 가격은 이렇게 2,400원, 1,000원대, 2,000원대부터 심지어 4, 5만 원대가 있는데, 아시겠지만 모든 카테고리에서 가장 최고가는 브랜드사예요. 여기 거는 브랜드사이기 때문에 이 가격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언제까지나 남의 거 위탁으로 판매할 것만 생각하시면 최저가에서 벗어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내가 위탁 판매에서의 저는 희망이라고 본다면, 위탁 판매를 하면서 그 시장을 내가 공부를 할 수 있고 경험해 볼 수 있죠. 그러면 이 시장의 가격대나 이런 게 이렇게 맨날 저처럼 몰라서 검색을 해보는 사람과 달리 이 시장의 가격이 뻔히 아실 거란 말이에요. 물론 그래서 안 좋은 점이 있다고 제가 항상 누누이 말씀드리죠. 중요한 건 고객이 현재 어떻게 느끼는지 항상 검색해보는 기본기는 갖추시고, 브랜드가 되어야지 높은 가격을 받을 수 있고, 그게 브랜드 값으로 하는 그런 가격이 높음만이 아니라, 브랜드사들은 사실 저가형들은 어떠냐면 솔직히 그 가격 대비해서 그 정도 효과를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최저가를 그냥 찾는 사람들의 특징은 그냥 가격 대비 그냥 가성비만 좋으면 돼, 이런 성향이 있는 거고, 브랜드를 고집하는 사람들은 애견이라도 좀 더 믿을 만한 회사에서 좋은 걸로 만든 걸 먹이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브랜드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브랜드로 갈 때는 그렇게 가는 거고, 그걸 처음부터 내가 나 그냥 하고 싶어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시장을 미리 위탁으로 경험을 해보시고 나서 브랜드를 개발을 하시면 제가 볼 땐 성공 확률이 훨씬 더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브랜드사는 이렇게 비싸고, 그러면 브랜드사가 아닌 거, 지금 이것도 브랜드긴 브랜드예요. 그쵸? 브랜드사가 이제 대형 브랜드사, 고가 브랜드사가 아닌 형태에서는 지금 대체로 보면은 지금 1,000원, 2,000원대에서 10,000원대까지 형성이 되어 있어요. 대략적으로 요 정도 가격대에서, 그러니까 5,000원 이상, 요정 10,000원 이하 가격대, 그 가격대에서 한번 테스트 해보실 수 있다고 하면 짱일 것 같아요. 그 정도 가격대면은 광고를 쳤을 때도 먹힐 수 있고요. 그러니까 요런 가격대는 솔직히 가지고 오셔도, 브랜드 거 제품 가지고 와도 내가 이제 최저가로 이 브랜드 안에서도 최저가를 판매하는 거 아니면은 솔직히 광고 치지 않으면 나가질 않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내가 좀 애매한 브랜드력이 별로 없는데 약간 브랜드성 제품을 지금 하는 카테고리인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은 약간 요 사이에서 심리적으로, 제가 강아지 이제 키우기 시작을 해서 강아지 것만 사러 이제 왔을 때 요런 제 주머니 사정상 이런 거는 좀 비싼 것 같고, 근데 이런 건 또 너무 안 좋은 거여서 우리 애기 뭐 안 좋은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가격대에서 시작하기가 사실은 더 좋다는 거죠. 일반 고객들도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요거를 한 10,000원, 그러니까 제 생각엔 그래서 아이브로님이 질문에 제가 대답을 여기서 한번 포인트를 드리면, 저라면 어떻게 하고 싶냐면 한 요 정도 가격대에서 정상 판매가를 시작을 할 것 같아요. 그러면 15,000원대에서 팔지만
지금 가격을 내려가서 하거나 아니면 최저가에서 판매를 하면서 올리시고 있는 거잖아요. 그게 불안하다고 얘기하시는 거잖아요. 그렇게 따진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15,000원에 시작을 해요. 그런데 이거를 더 낮춰서 해보고 싶어서 좀 9,800원? 9,700원 정도? 요런 식으로 9,700원 정도에서 테스트를 해서 이거를 1,000원씩 올리는 게 나을까요?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게 또 리뷰가 가끔 어떤 거 있냐면 아 이거 저번에보다 가격 올랐네요 이런 리뷰들도 있기도 하고 뭐 그거 상관도 없긴 하지만 어쨌든 중요한 건 들어갈 때마다 가격이 오르네 이런 느낌이 그닥 좋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그것도 좋은 전략이긴 해요. 그러니까 가격을 낮춰서 오히려 리뷰를 쌓고 리뷰가 많이 쌓이면 그때 어떤 것들의 혜택을 조금 집어넣어서 가격을 높이는 전략도 괜찮을 것 같은데 아니면 스마트 스토어로 하신다고 하면 저라면 15,000원대에서 시작을 해서 그 15,000원 거를 한 9,700원까지 할인을 해서 럭키투데이를 한번 진행해 보겠어요. 왜냐면 럭키투데이가 노출이 별 효과를 모르겠어. 럭키투데이 굳이 저도 그래요. 사실 럭키투데이로 매출을 높이고 이렇게 해본 경험 한두 번? 근데 럭키투데이가 제가 볼 땐 그래도 하면 좋은 거 뭐냐면 물론 네이버가 자기가 만든 걸 활용하는 걸 좋아하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요 핫딜 코너 있죠. 요 핫딜 코너들이 럭키투데이랑 또 인터파크 샌들 11번가 긴급공사 이런 애들 있죠. 이런 애들이 여기에 노출이 되거든요. 만약에 상위를 지금 못 잡을 경우는 럭키투데이로 시작을 해서 뭔가 사람들한테 조금 더 노출될 수 있는 확률이 있다면 해볼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럭키투데이로 해보고 그리고 나서 그렇게 럭키투데이로 할인해가지고 나중에 가격 기간이 끝난 다음에 올라가는 거에 대해서는 가격이 고객들이 이해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테스트 해보는 거죠. 저도 그렇게 어떤 상품 하나가 그렇게 한 경우가 있었는데 럭키투데이로 해서 가격을 할인을 했는데 갑자기 매출이 들어오는 주문 개수가 완전 달라지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내가 가격이 높아서 안 팔렸었구나를 알게 됐고 그래서 그 럭키투데이 가격으로 눌러앉은 그런 상품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사실 내가 이게 고객이 가격 때문에 안 사는지 썸네일 때문에 안 사는 건지 아니면 상세 때문에 안 사는 건지 알 수가 없어요. 이제 그럴 때는 내가 예를 들면 상품명으로 해서 노출 자체는 잡히는 것 같은데 뭔가 매출이 계속 안 난다. 그러면 가격에 대해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때 그냥 낮추고 그냥 높이고 하지 마시고 웬만하면 내가 받고 싶은 가격을 정상가로 놓으시고 럭키투데이를 활용해서 가격을 낮춰서 그걸 기간적으로 이렇게 조정을 해서 활용을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럭키투데이는 그리고 한번 진행을 하면 한 달 후에 할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좀 참고해서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답이 되셨는지 모르겠네요. 오늘도 아주 가볍지만 그래도 가격에 대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은 저는 이것도 알기까지 되게 좀 오래 걸렸거든요. 그래서 어느 분 하나는 또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이렇게 좀 기대를 해봅니다.